의식 성장과 영적 성장에 도움되는 그런 특별한 책을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의식 변화가 없이는 절대 생각과 행동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도 돈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대로 실천하신다면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겨날 것입니다. 말씀에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인생 라떼 권마담TV인데요. 꼭 구독 신청하셔서 시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백억 자산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채널보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겁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힘들다고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말라.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자신의 분야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가려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든 사람들은 아무나 만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부자들에게는 왠지 모르게 좋은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좀 더 이야기하고 싶다,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긍정의 에너지도 나누며 서로 도움되는 정보를 공유하죠. 그런데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불안하다고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더라고요. 힘들다고 해서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 당장은 마음의 위안이 되는 듯 합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같이 커피를 마셔주고 술을 마셔주는 상대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서로 힘든 사정을 토로하고 위로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이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오히려 자기 연민이 강해져 자존감이 더 낮아지게 되죠. 마음적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자신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 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가난한 마인드가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인드가 부와 가난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 저 역시 지긋지긋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고 심지어 술에 취해 손목에 커트칼을 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28살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버지처럼 세상을 떠나면 그만인데 굳이 이렇게 돈 때문에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나, 자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내 힘으로 가난이라는 족쇄를 끊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저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은 가난과 거리가 먼 부유한 삶 속에서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것이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것이었죠. 20대 후반 때부터 나와 같은 힘든 처지의 사람들을 멀리 했습니다. 고향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친구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내심 미안했죠.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거리를 둬야 했던 이유 중 하나가 그들에게 저의 꿈을 진지하게, 때로는 흥분해서 말하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앞으로 나는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네가 무슨 수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앞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도 하고 TV에 출연해서 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그런 말을 하면, 태광아, 너는 지금 말도 듣는데 그게 가능하냐? 내 생각엔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자존감을 떨어뜨리곤 하더라고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상처받느니 안 만나는 게 상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멀리하니 희한하게도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 꿈을 이룬 사람들,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들과 관계하게 되면서 그들로부터 다양한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과 말을 할 때는 부정적인 기운이 없었어요. 대화 내용도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환경이 그 사람의 마인드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난하고 힘들다면 자신과 반대의 사람, 부유한 사람, 부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만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둘째, 돈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부자 화근을 하라. 살아보니 가장 힘든 게 직장생활, 인간관계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돈 문제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돈에 쪼달리게 되면 매일 매순간 갚아야 할 카드값, 무슨 할부금, 지출해야 할 돈, 부모님 용돈, 아이들 학원비, 이러한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월급날은 아직 한참 멀었는데 당장 돈은 필요하고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데 예민해지기 시작하죠. 우울감마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생각해도 잘 생각이 나지 않죠. 나도 모르게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방에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죠. 정말 죽고 싶은 심정마저 들게 됩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런 상황 그리고 감정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매 순간 어떤 것에 대한 화근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의 화근, 부정의 화근, 부자 화근, 가난 화근.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화근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죠. 사람들이 힘들 때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은 이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지긋지긋한 가난 정말 질린다. 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말은 가난을 끌어당기는 화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습관처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죠.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이 삶이 나아지지 않고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자신이 하는 화근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은 생각에서 비롯되죠.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의식 속에 가난이라는 단어가 깊이 각인되어 있다면 가난과 관련된 말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우주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되어 가난해지는 상황을 끌어당기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저는 육중구의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문대 졸업, 무스펙, 언어장애, 거액의 빈유산, 신용불량자로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이었죠. 정말 누구보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미국과 영국,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저에게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백하건대 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꿈을 이룰 수 있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이런 부자 화근을 자주 했어요. 나는 매일 조금씩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1년에 100억을 버는 작가, 코치, 강연가, 사업가가 된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강연가이다. TV에 출연해서 내가 어느 장애를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가 쓴 책이 초, 중, 고 교과서에 실린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배우기 위해 찾아온다. 부자 화근을 수술했고요. 그리고 A4 용지에 부자 화근을 적어서 출력한 뒤에 자취방 곳곳에 붙여두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 가난한 마인드가 일부 남아있어서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자 화근을 하니 내면에서 결정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루를 더 열심히 살게 된다는 거죠. 만일 그런 부자 화근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불평, 불만과 자기 연민에 빠져 삶을 낭비했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과거에 했던 부자 화근들이 모두 이루어졌고 그 이상을 이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수록 부자 화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간다면 의식 속에서 습관이 되고 어느새 화근이 이루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의식 성장, 영적 성장에 도움되는 독서를 하라. 독서는 성장하려는 사람에게 있어 너무나 중요한 요소죠. 성공한 사람, 부자가 된 사람 치고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제 주위에 수십억 부자, 수백억 부자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독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절대 성장하는 사람은 닥치는 대로 책을 읽지 않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죠. 주제를 정해서 깊이 파고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한 분야의 책을 30권 정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다면 분명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두서없이 이 책 읽었다가 저 책 읽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이번 주에 어떤 책이 신간으로 나왔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하면 호기심을 사서 읽어보죠. 그런데 그 책을 끝까지 읽지도 않고 대충 조금만 보고선 덮어둡니다. 또 어떤 유명인이 책을 냈다고 하면 그 책을 구입해서 읽는데 또 몇 페이지 정도만 읽죠. 이런 식으로 독서를 합니다. 두서없이 책을 읽으니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시간과 돈, 에너지 낭비만 하는 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먼저 의식 성장과 영적 성장에 도움되는 그런 특별한 책을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의식 변화가 없이는 절대 생각과 행동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과거와 다를 바 없는 미래를 살게 됩니다. 의식 성장이나 영적 성장에 도움되지 않는 책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독서가 인생의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우주의 법칙, 삶의 의문에 관한 백문백답, 허공에 놀라운 비밀, 네빌 고다드, 확신의 힘과 같은 그러한 특별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식을 바꾸어주는 책, 영적인 성장으로 인도하는 책들을 위주로 읽어볼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의식 성장,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장은 잘 되고 성장하더라도 좀 힘든 일이 생기거나 하면 쉽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테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